네, 자갈타짐의 월간 논평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예, 자, 지금 이제 21대 국정감사가 이제 16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 중이고 이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됐죠. 네. 그 수해 실종자를 이제 수색하는 과정에서 최상병이 순직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해병대 안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걸 이제 경찰에 넘기는 절차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 수사단 자체에서는 해병대 수사단 자체에서는 박정훈 대령이 책임자였는데 여기서 마무리됐으니까 경찰로 넘기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첩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박정훈 대령이 이제 나와가지고 언론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항명 사건으로 변질이 됐죠. 예, 그래 이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왜 이거를 갖다가 이첩하지 말라고 한 거냐. 거기에는 심지어는 청와대 개입까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번에 그 국방위에서 따져 물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절차대로 했는데 뭔가 중간에 바뀌었다 이런 부분이 쟁점인 것 같던데 근데 지금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 부모님들 가족들 마음을 좀 더 잘 헤아려 가지고 근데 이제 청문회를 지켜보신 분들은 대충은 이제 아마 상황을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국정감사에 쟁점 사항이 많아서 이런 엄청난 너무 일들이 많죠. 있었나 싶은데 또 까먹고 있었는데 잼버리 파행 책임 문제 가지고 지금 또 또 여야 설전이 또 많더라고요. 네, 지금 타겟은 김관영 전북지사죠. 근데 전북지사 왜 그러냐면 이제 전북이 사실은 새만금 개발 SOC 그 개발하는 데에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잼버리가 좀 파행적으로 끝나게 되는 바람에 SOC를 삭감을 현 정부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건을 가지고 이번에 상임위가 있었는데 김관영 지사의 얘기로는 내가 그 집행위원장은 맞지만 나에게 실무적인 아무런 그런 권한이 없었다. 실무적인 권한은 사무처가 다 쥐고 있었고 나는 그냥 우리 도에 사니까 내가 집행위원장 타이틀을 가지고 했다 이랬더니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전라북도의 공무원들이 대거 그 일을 맡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또 이제 왈가왈부가 되고 있는데 핵심은 어쨌든 간에 전북의 발전에 필요한 SOC 그 자금을 삭감을 한 게 지금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산자위 국감에서는 에너지 공기업의 낙하산 논란 이게 또 벌어지고 있고요. 네, 에너지에 여기 보니까 3사가 있더라고요. 한국가스공사가 있고 한국석유공사가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자세하게는 처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좀 이게 좀 지양되고 바뀌어야 되는 게 정권이 바뀌면은 그 책임자를 그 대표를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꾸게 되면은 바뀐 그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는 또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조직을 이제 어떤 그런 관계에 의하여서 혹은 성향에 의하여서 요직으로 보내고 또는 좌천시키고 하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됐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걸 또 따져 물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낙하산 얘기 나오니까 우리도 부산으로서 굉장히 흥분했던 일이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같은 게 본인이 뭐 낙하산이라고 하면서 뭐 부산 촌동네에서 무슨 그런 걸 한다고 이런 말을 해가지고 지금 공분을 사고 있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낙하산이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이 증명을 한 거죠. 사실 그 자질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깜냥이 안 되는 그런 분을 계속 이제 자기를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해가지고 어떤 자리에 앉히는 거는 지양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전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애쓰고 했는데 부산에서 무슨 그런 행사를 뭐 이런 말은 좀 아니지 않나. 촌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그래서 사실 우리 부산 시민들 또 시민들이지만은 부산의 정치인들이나 부산시의회가 아주 따끔하게 어떤 그 거기에 대한 성분에 뭐가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너무 과잉이다, 부족 수사다 이런 지적도 나왔지요. 네네 뭐
총 그 압수수색이 모든 절차가 376건이나 된다 이렇게 했더니 또 그걸 방어하는 쪽에서는 과거에 그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그때에 이제 관련되는 기업들에 대하여서도 그 정도로 했다. 근데 왜 그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이번에는 몇 건이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 그 청취자분들도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듣기 싫은 얘기들이죠. 사실은. 네. 이런 얘기들이 매번 정권이 바뀌면서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는 좀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는 게 이 KDB 산업은행의 부산 본점 이전. 네네. 이 문제가 이제 정무위원회에서 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좀 논의가 되는 거죠. 네네네. 했는데 이제 아마 그 이게 전반적으로 그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거죠. 그런데 네. 가장 핵심이 됐던 것은 특례 보금자리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례 보금자리론이 주로 이제 34세 이하의 청년들과 예.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조금 이자를 낮춰 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거였는데 그거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39조 이상의 돈을 아마 그렇게 공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현재 파생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또 지적이 됐습니다. 예.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답변하는 쪽에서 이 얘기는 그때는 필요했고 필요한 걸 갖다가 또 뭐 말하자면 청년 세대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필요해서 한 걸 갖다가 지금 와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안건은 금융 안정 개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여러 금융기관들이 뜻하지 않게 그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금융적 유동성의 부족으로 의해 가지고 금융 부실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자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보조해 주는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아마 국회에서 계속 그 계류가 돼 있는 상태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안 소위에서 계류가 돼 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이걸 빨리 해줘야 지금 얘기하는 한국의 금융적인 불안이 옛날 우리가 IMF를 겪지 않았습니까? 금융이라고 하는 게 경제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런 특례 보금자리론에 의한 거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금융 그 안정 개정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만이 금융의 안정이 있는데 국회 니들이 뭐 하고 있느냐라고 또 역공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네.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이 시간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면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적절한지 아닌지 지적이 네, 많은데 네, 네. 근데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경제인 사면이 굉장히 많이 많았죠, 일어났다는 많았죠. 지적이 있는데 네, 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같은 네. 경우에 민생경제 살리는 차원으로 사면을 네. 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에 반하는 또 행동들이 나와가지고 네, 이게 네, 또 네. 문제가 되고 있지. 그렇죠. 사실은 그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전 국민들이 다 알고 네. 있는 거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그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확한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이 없이 그렇게 사면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 대표를 사면해서 꼭 태광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대표를 사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하게 안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기업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걸 뒷받침하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사면도 좀 더 국민의 잣대 혹은 도덕적인 잣대에 맞게끔 이루어지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이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 인유한 연세대 의대 교수 임명됐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뭐 정권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정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말하는 정권은 아마 볼 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내년 4월에 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공천의 기준을 정하는 데에 완전한 자율권을 주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만 해도 100여 명의 이런 국회의원이 있는데 네. 결국은 나의 공천에 문제가 달려 있고요. 또 이제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회가 일을 해 나갈 때 저 공천의 기준이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지금 당 대표는 막아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혁신위원회가 유권자분들이 볼 때 와 이번에 좀 제대로 하는구나라고 하려고 하면은 대표의 역할은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막아주고 정말 혁신위원회가 바르게 해나가는 게 옳은 방향이죠. 네. 네. 공천입니다. 결국 문제는. 네. 그러니까
과연 진짜 공천권이 있을 네, 공천의 것인가 기준을 하는,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 끝나고 나서 이제 당무에 복귀했는데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대통령 순방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어떻게 앞으로 될까요? 네, 일단 뭐 아마 두 가지 항상 정치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걸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제 꼭 대통령을 왜 꼭 끼워서 만나려고 하느냐. 먼저 여야 대표가 만나고 난 다음에 좀 구체적인 합의를 가지고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이런 그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1년 5개월 동안 국정이 운영되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내각 총사퇴를 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야가 하고 어쩌고 하는데 민생 살리기에 그렇게 한간 시간이 없다. 삼자가 다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야당으로서 당연히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인데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의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국과 사우디가 43년 만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상호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저는 그 옛날에 그 중동 부음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근로자들이 한국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하던 그런 시기에 많은 한국의 근로자들이 중동에 가서 뭐 수로를 깔고 도로를 깔고 하면서 굉장히 그 우리 한국의 그 뭡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갖출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끌어왔습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사실은 중동이 이 사우디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고요. 또 오일머니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을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뚫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한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건데 이번에 보니까 그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이제 운전을 하면서 대통령을 옆에 태우고 앞으로는 사우디에서 생산한 현대 전기차를 몰고 다니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분위기는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해 보이더라고요. 뭐 모쪼록 그게 진짜 성과로 다 이어지면은 MOU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은 뭐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혹시 2030 월드 엑스포 이거 유치에 무슨 안 그래도 거기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빈살만 왕세자가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의 모든 대기업들의 그런 그 대표들을 모아가지고서 네옴시티에 참여해달라라고 했을 때 야 이거 주고받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 그 지금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2030 엑스포가 안 되면은 11월에 결정나지 않습니까? 부산도 정치적인 의미에서 장담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요. 중동의 수주도 가져오고 2030 엑스포도 우리가 가져오고 이거 가능성 어느 정도? 근데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서로 이번에 하고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그런 염화시 중에 미소가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할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누가 되든 결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 5년 뒤에는 누가 하도록 확실하게 밀어주자. 그런 게 있고 물론 우리 부산이 먼저 해야겠죠. 우리는 급하거든요. 거기는 기름도 있으니까. 그건 기름도 많고요. 네옴시티라고 하는 게 하루 만에 이루어질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 지금 이제 부산 정치권 얘기하려니까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질문이 오늘 많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게 선거구 획정 요 문제가 지금 제일 민감한 선거구 획정 문제하고 그다음에 선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게 1년 전에 이게 마련이 되어가지고 국회의장에 이게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국회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처음에 뭐냐면은 선거구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게 부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 갑을로 나눠져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게 하나로 될 거냐 두 개로 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선거 제도가 뭐냐 하면은 이제 국회의원을 직선하는 것도 있고 비례가 있지 않습니까? 비례를 뭐 준연동형으로 할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 뭡니까 굉장히 좀 말하자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어떤 선거의 결과가 있고 이랬는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정당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그 아류 정당이 붙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결국 선거 제도의 잘못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고쳐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막 남구는 지금 막 플랜카드들이 진짜 남구는 플랜카드가 제가 거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전양상인데 좀 하루빨리 좀 핵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였습니다. 예, 자갈 찾으며 18,267회 박상원이었습니다. 저는